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 묘묘하면서도 아주 아름답게 재밌는 그런 재밌는 상황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귀 쪽에 흑돌들이 뭔가 좀 곡괭이 형태로 약간 아주 재밌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 대마가 뭔가 좀 안형을 봤을 때 한 집 정도는 좀 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두 집을 내기에는 귀 쪽의 형태가 굉장히 좀 비좁은 그런 상황이죠. 자, 648생이다 446생을 좀 만들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자, 보면은 약간의 백에 좀 결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에게 응징을 가해가지고 아주 쉽게 이 대마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방심을 하면은 백에게 일격을 맞게 되면서 이 흑대마는 그냥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패를 내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정답표를 들고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반쪽짜리 정답이 아닌 완벽한 정답표를 받으면서 이 흑대마를 멋들어지게 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귀 쪽을 한번 밀어볼 필요는 있는 게, 여길 뒀을 때 뭔가 지금 백이 손을 빼주면 여길 늘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쉽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쪽을 두면은 이게 뭐죠? 직사공이라서 안쪽을 이렇게 손찌검 해봤자 별로 이제 백이 가능한 그림은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 부분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근데 고수의 이제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선수도 좀 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게 혹시나 이쪽을 안 받고 뭐 이런 데를 젖혀가지고 조금 비틀어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눈이 이쪽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요. 자, 이게 되게 쉽게 백을 응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이 넉점이 도망가는 방법이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자, 이건 뭐 너무 쉽게 풀리죠. 자, 그렇다고 한 점을 살리면은 흙이 여기를 뒀을 때 넉점 잡히는 게 시간 문제라서, 자, 이것도 쉽게 풀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이 되면 너무 좋은데, 당연히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 받아줄 리가 없어요. 백은 이 자리를 도망을 침으로써 이 5점을 이렇게 예쁘장하게 호구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무사하게 지금 본인 원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대로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죠. 자, 흙이 좀 약간 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딱 뭔가 각이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이 지금 백을 공략할 방법은 없어 보이고, 궁도를 좀 넓힌다라고 하면 이제 늘어가는 게 좀 좋은 수이긴 하거든요. 안 받으면은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흑의 지금 주장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백이 받더라도 별로 그다지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넓혀봤자 막아서 이렇게 해서 3궁밖에 못 만드는 그런 흑의 모습입니다. 자,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단수가 되려 성립이 되면서 백이 이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가지고는 약간 좀 백을 공략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두면 되지 않을까요? 도망을 치는 방법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를 찝어주면 여길 두면 끊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자, 이거는 횡재했죠? 선수까지 잡고 큰 자리까지 향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좀 더 크게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여길 두면 됐는데,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분명히 선수를 잡는 게 더 이로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본다면 치중 가는 것이 조금 더 이로운 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바둑판의 판세에 따라서 조금 그 경우를 다르게 분별해가지고 두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흙이 정말 꿈에 그리는 그런 변화도인데, 자, 맞습니다. 이 넉점을 구출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나 이렇게 둬가지고 쌍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쌍립이 이렇게 허용이 돼버리면 돌파를 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결함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데 찌르고 아무리 이렇게 다 해봐도 결론적인 모양을 보고 나면은 두 집이 날 수 있는 모양은 아까보다도 다 더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이거 느는 것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치중 가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수는 멋스럽긴 해요. 멋스럽긴 한데 끝내기로 유익하다. 자, 왜냐면 지금 이 다음에는 집이 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집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다 옥집이거든요. 먹여쳐서 여기도 옥집, 여기도 옥집. 자, 그렇다고 집을 내려고 하면 뒤늦게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땡 잡았죠. 한 수로 큰 자리까지 가고 전체를 잡아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찝는 맥점을 어디서 볼 수 있는데 유익합니다. 이 늘어가는 걸 선수로 만들기 위한 아주 유익한 수인데 막아주면은 이게 통해요. 늘어서 더 이상 얘를 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욕심 부려주면은 더 백을 응징하는 기가 막힌 돌려차기 묘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백이 이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두면은 한 점을 잡는 데는 흙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이제 이런 수를 당했을 때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응수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 잘못하면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이 잘못 뒀을 때도 끊는 방향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이쪽으로 이제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응징을 해야지 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길 따내서 흙이 추구하는 그런 모양은 잘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게 배붙이는 게 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도망가면 끊어가지고 딱 걸리는 그런 모양이고 반대로 둬도 이렇게 하면은 백돌 넉점이 잡히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중요한 건 도망쳤을 때입니다. 아까 봤던 모양이랑 좀 비슷해요. 이런 선수는 가능한데 이게 돌돌이를 쳤다고 무조건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대표적인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돌돌이를 만들었는데 별로 실속은 없는 그런 모양이고 흙돌이 다 잡히고 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는 백을 응징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수가 있길래 이게 이렇게도 참 어려운 걸까요? 자, 뭔가 좀 맥점이 지금 해봤던 게 여기 안 됐죠? 막아서 안 됐고 배붙임도 나가서 안 됐고 다 해봤거든요. 끊는 거 안 해봤네요. 끊는 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쳐도 따내면 이어가지고 백이 살아가고 이렇게 찌르면 똑같은 모양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두더라도 결국 뭐 이런 먹여치는 천재적인 묘수가 있을 게 아니라면은 따내고 이어가지고 쉽게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자, 이제 진짜 다 해봤는데요. 여기 4개를 다 해봤는데 얘를 응징할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동격서라는 말이 요럴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를 때리고 싶으면은 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바둑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한번 좀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여기를 두면 자, 일단 이걸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어가지고는 뭘 기대해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끊어가면은 전체가 다 잡히니까 이건 흙이 땡 잡았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하게도 얘를 잇던 얘를 잡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걸 이었을 때 흙은 이도를 잇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이걸 이으니까 이거는 뭐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지금 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략이 안 통합니다. 근데 흙이 준비된 수는 바로 이렇게 끊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자, 이제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포기하면 따내는 순간 다 받아줘도 아까 전에 이게 3공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보장되어 있던 선수가 이제는 도움을 주면서 직사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두면은 이렇게 넓혀가지고 추가적인 한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뒀을 때 백이 일단은 여기를 응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있기만 해도 걸렸어요. 이렇게 자, 넉점을 포기해야 하는 백의 모습이죠. 흙이 아주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넉점을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뒤로 단수를 치기만 해도 이 2점 따로 한 집 따로 한 집이 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런 흙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두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내는 것으로 백이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게 이제 아까랑은 좀 달라요. 찔러놓고 나서 찔렀을 때 백이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거든요. 따내서 이 단수를 허용을 해도 얘는 선수가 되지만 역시나 3궁으로 흙을 봉쇄하면서 전체를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베개 반격에 막혀버린 흙의 모습인데 쓸기는 이렇게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진군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있기만 해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타격 지점을 조금만 방향 설정을 바꿔주면은 아름답게 수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를 달라 이거예요. 되게 안 주면 이제는 정말로 네가 좀 많이 실수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백돌 전체가 다 잡혀버립니다. 야, 이거는 여기 막을 수도 없는 게 이쪽 끊는 맛까지 남아가지고 젖혀도 되고 완전 이 집주인이 바뀌어버리죠. 자, 이 바둑판에 60집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순간인데 자, 백이 슬프죠.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딴에서 이게 뭐죠? 바로 패가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이쪽을 넓혀가지고 직사궁을 이제는 다투는 백은 이제 패감을 조심해야 될 게 이럴 때 따내가지고 패감을 아끼려고 하다가는 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궁도가 확 넓어지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은 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 직사궁 패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흑이 그냥 이으면 살고 백이 이 패를 그냥 이겨내면은 흑을 잡을 수 있는 그냥 단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반대로 둬도 여길 밀어가지고 결국은 요 패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패의 요령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단수 치는 거보다는 이어가지고 이 패를 좀 남겨놓는 게 좀 더 현명하겠죠. 왜냐면 단수 치고 났을 때 어차피 이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왜냐면 이걸 끊긴 당하면 전체 사활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야, 이 찝는 수가 성동격서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좋은 수인데도 지금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좀 남아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두기 전에 일단은 이걸 안 해봤잖아요, 저희가. 어떤 수를 두면 될까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는 따내면 또다시 패가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백이 여기를 이어가는 순간 자, 이제는 이렇게 다 받아주면 이 백돌이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전혀 영향을 안 받아서 이거는 흑이 또 안 되죠. 첫 수를 잘 둬놓고도 급소를 놓치는 흑의 모습. 이래서 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급소는 어딜까요? 딱 답이 나오죠. 바로 여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처럼 이도를 이렇게 공략하는 거는 성급했습니다. 자, 항상 같은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 5점을 때리러 가는 게 아니라 전체 100대마를 이렇게 잡으러 갑니다. 조금 쓸게 자신 있다면 호구까지 쳐가지고 집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여기로도 수상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자, 이 수상전은 지금 흑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두 수 차이로 이겨가게 됩니다. 야, 백이 완전 털렸다라는 표현이 정확한데 욕심 부렸죠. 이렇게 반격을 맞으니까 자, 여기 한 집 내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단수 쳐도 한 집 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손을 빼도 될 정도로 흑이 수상전에서 다소 여유가 있게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거는 완전히 바둑이 끝나버릴 정도의 그런 결과를 백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은 보다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똑같이 따내서 여길 두면 이어가지고 또 패가 발생이 됩니다. 자, 흑이 진짜 좋은 수를 뒀는데 야, 이거보다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묘수가 있다니 네, 바둑이 정말로 오묘합니다. 자, 이 찝어가는 것보다 좀 더 성동격서다운 그런 방법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찝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단수 쳐가지고 요돌 한 점을 따내게 한 것이 이제 패를 만들게 된 요인이거든요. 나쁘진 않았지만 그거를 오히려 비틀어서 그런 기회를 창출을 안 시켜주는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고수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를 그냥 찝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 여길 찝다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잡을래 말래. 자, 일단 안 잡는 거는 너무 쉽죠. 요 한 점을 제압하면은 눈 모양 자체가 이렇게 해줘도 아까랑은 패 모양이 안 나죠. 이으면은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직사궁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여길 뒀을 때 이렇게 한 집을 내주면 흑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찝었을 때는 일단은 얘를 잡아갈 수 있는데 끊으면은 전체가 걸려버리는 백의 모습이고
백이 뒤늦게 포기하면은 이렇게 따내주면 여기 단수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수를 해서 사실 끊어도 됩니다. 이었을 때 여기 집이 지워져 있다고 해도 여기 집 직사공을 낼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흑은 쉽게 살아있죠. 자, 그럼 백의 이제 유일한 응수는 이쪽입니다. 이쪽. 바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못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이 요 하나를 이제 교환을 하고 나면은 마법이 완성이 됩니다. 다른 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 넉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죠. 잘못 공략하면 요 한 점을, 자, 이게 이제 한 점을 단수 칠 때 많은 분들이 위에서부터 오고 싶거든요. 이유가 돌을 잡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도 돌을 살리고 싶다라는 본능이 발생하면은 이 수는 좋은 수로 남게 돼요. 맞죠? 하지만 조금 깊이가 깊어져서 이 한 점은 쓰레기다라는 판단이 현명해지면, 그런 판단이 정확해졌을 때는 얘를 과감하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 백돌 전체의 활로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흑은 자연사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백이 이제 막는 것도 안 돼요. 막는 것도 여기를 따내도 안 되고, 따내도 될 리가 없고, 패도 아닙니다. 됐다내면 뒤로 쳐서 어차피 백이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도소도 안 되고 백도 살려서도 안 됩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큰 그림을 봐야죠. 여기부터 찔러주면 이제는 이 흑 넉점을 살리기가 매우 곤란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전체가 잡혀서, 야, 이날 이제 좋은 꿈 다 꾼 거예요. 흑은 완전히. 예. 좋은 꿈 다 꿨다는 말은 지금은 진짜 좋은 꿈을 제대로 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자면서 이렇게 이기면. 자, 이걸 두면 이제 백은 못 살려요. 결국은 이 넉점을 헌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 교환이 되는 순간 마법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얘를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는 이걸 찔러도 여기 있겠다라는 그런 지금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백의 모습이죠. 못 사니까 이 정도 선수 가지고는 다시 한번 삼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다? 이제는 방법을 또 달리해요. 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쪽을 단수 쳐서 물어봅니다. 살릴래 말래? 살리면은 이렇게 찔러가지고 다 선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 지금 단점이 남기 때문에 흑이 뭐 여유 있게 이겼죠. 손 빼도 이겼어요. 사실은 손을 빼도 흑이 이겨있는, 또 손 빼도 되겠네요. 이거는 네, 또 손 빼도 흑이 이겨있는 그런 수상전이 됩니다. 야, 진짜 엄청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둬야 되나? 자, 이걸 두는 게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이으면, 아,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걸 두고 나서 이으면 결국에 그 메꿔야지 이제 수상전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를 두니까 이 두 점이 잡혀가지고는 백이 이제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얘를 살리면 요 센스 있게 하나 밀어서 집으로 이득을 보고, 메꾸기 전에 센스 있게 여기를 늘어가지고 집으로 한층 더 이득을 보면서 흑이 대승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결국 포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내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안 되면은 좀 고수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버틴다? 패로 버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패인데 패를 다 굴복을 해주면 패인 척하는 무늬만 패예요. 여기를 오려고 했더니 이쪽이 잡히는 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내가 이 변화를 나는 정확하게 못 읽었다. 그러신 분들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차선책으로 여기를 찔러도 이 꼬랑지 부분을 정확하게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살릴 수가 없고, 백 여기를 이제 이으면은 그때 여기를 따내가지고 꼬랑지만 잡아도 뭐 본전치긴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 백도를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야, 진짜 이거는 성동격서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넉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반대쪽에서 응수를 물어봐서 백의 좌충 관계를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서 이 흑대마 전체를 아름답게 살려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좁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비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귀 쪽에 붙어 있는 흑대마, 뭔가 좀 길게 이렇게 꽈리를 틀고 늘어서 있는 모습이 뱀을 연상케 하는 그런 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이 이제 약간의 좀 공간을 허용하면서 지금 바깥쪽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기가 약간 좀 어설퍼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돌파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제 허술한 포위망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흙은 이 대마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지혜를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여기에 있는 궁도 자체가 두 집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비좁아 보이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면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연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감이 너무나도 쉽게 떠오르는 것이 단수를 한번 치면, 자, 이거는 이제 두 점의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백이 이런 데를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끊어도 밑으로 치는 수가 좋아가지고 뭐 여기에서 먹여친다고 한들 백은 따내면 그만입니다. 근데 흑은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이,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둬주더라도 알뜰살뜰하게 두 집을 내고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죠. 당연히 흑이 조금 더 좋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다른 옵션은 이렇게 막아서 넉집을 만들어주면서 직사궁을 만들어주면 한층 더 큰 집을 내고 이 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백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때 막아서면 이 직사궁은 언제나 그렇듯이 옥집 형태가 나지 않아 있다면 흙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쉽게 이 대마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원래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반격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를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두 집이 안 난다라는 그런 선언인데, 흑이 예상했던 것이 이런 거거든요. 따내는 순간 넉점이 바로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은 그때 이쪽을 딱 둬가지고 두 집을 내고 사는 거고, 이렇게 뒀을 때만 이제 욕심부리면 안 되죠. 백이 따내버리면은 오히려 형세가 역전이 되면서 이 자리가 옥집으로 돼서 흑돌이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흑은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연결하면서 이 끊는 수를 보강하는 백을 기다렸다가 선수까지 잡고 다른 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더 큰 호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흑이 깜빡한 게 딱 눈에 들어오죠. 뭐냐면 백의 지금 방어법이 이제 여기를 수비해가지고 흑을 살려가는 것을 예상했던 흑의 입장이었는데, 백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그림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내면은 이제는 여기를 빠꾸해주면 여기가 이제 옥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반격을 해야 되는데 따내면 방금 전에 봤던 모양하고 수수는 조금 달라졌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흑대마는 아쉽게 잡혀버리고 말게 되죠. 자, 뭔가 좀 흑이 수순의 마법을 조금 못 보여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진하게 들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치중 가는 수. 자, 이게 이제 술기라는 것이 이렇게 달콤하게 술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변화를 읽게끔 뇌의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백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빠꾸를 해주면 따내더라도 먹여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옥집 말고는 가져갈 게 없는 그런 흑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흑이 조금 더 좋은 집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뜻인데, 이은 것은 이제 흑이 완전 쾌재를 부를 수가 있고, 백의 입장에선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일감인데 타이밍을 뺏어내는 흑의 묘수가 등장합니다. 먹여치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가로챌 수가 있는데요. 자, 백이 이 한 점을 따낼 때 이제는 여기를 이어가지고 흑이 원하던 그런 소기의 목적을 이루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묘수로 보이게 되는데, 자, 역시 지금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걸 백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자, 맞습니다. 요 한 점도 제압을 하고 넉 점도 살려가면서 여기에도 옥집을 선물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묘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두 점을 지금 독버섯 처리할 수 있는 수, 요렇게 입구자로 할 수 있는 수가 기가 막힌 묘수로 나오게 됩니다. 따내면 됐다내 가지고 얘를 살려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추가적인 한 집이 안 난다는 것이 흙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거 끊는 게 딱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입구자에 버리니까 완전히 녹아버리네요. 자, 요래가지고 지금 아쉽게도 일감으로 보이는 이 수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 감이, 이게 궁도가 이렇게 둔다고 해도 찌르고 들어오면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런데 끊고 해봤자, 백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흙이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을 어떻게 한번 짜야 될까요? 이 감이 이런 데를 한번 좀 둬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데 한번 괜히 한번 이렇게 단수도 한번 쳐보고 찔러도 보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손에는 없고 집으로는 어차피 한 집 이득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를 두고 싶은 충동감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를 흙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여길 둔 한 집의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해놓는 것은 득이 아니라 자충수가 되거나 팩감을 없애는 악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악수가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럼 이감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감. 요런 데가 좀 있을 것 같죠? 자, 요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나쁘지 않은 발상으로 보이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백이 여길 이어준다면, 그때는 끊는 수로 반격을 가해서 아주 기본 맥점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호구라서 들어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백이 준비를 할 때 흙이 백돌 전체를 잡아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한 집을 이제 지우러 갈 때 조심해야죠. 괜히 이거 지키겠다고 받았다가는 흙이 자연사로 나중에 이제 유가무가로 흙이 잡혀버리게 되죠. 여기를 일방적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는 백은 아주 그냥 호재로 바뀌는 그런 결과인데 흙은 그냥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 백돌만 잡아내면 이제 그만입니다. 자, 뱀이 뱀을 잡는 그런 모습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백이 여기에서 좀 잘 둬야 돼요. 자, 끊는 단점이 여기를 방어하는 게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둬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사활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길 둔다면 이제는 여길 뚫고 와서 이 두 점 정도는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백의 모습이죠. 흙이 잡혀있는 그런 모습인데 야, 이 사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 점을 잡아가는 것이 은근하거든요. 이게 이제 단수 치면 따내는 순간 이제는 타이밍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아까랑은 다르게 여길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남겨놓을 수가 있고 백이 여기를 파워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때는 여기를 이렇게 둬가지고 자 이제는 흙이 아까와는 다르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조금 달랐을까요? 왜냐면 끊었을 때 여기를 두는 수가 흙의 궁도를 별로 방해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수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를 이렇게 둬주는 것이 아주 네,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막았을 때 그대로 치중 가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수를 깜빡하는 순간 흙은 따내는 맛보기로 이 대마가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사활의 기본답게 바깥쪽을 압박한 다음에는 최후의 일격은 급소를 때려줌으로써 이 흙대마를 제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흙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머리를 한번 좀 써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내가 넓혀 가겠노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으면은 막아가지고 직사공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죠. 백이 들어가면 이제 이 석점을 이렇게 딱 잡아내면 늘 그렇듯이 백이 지금부터 재주를 부려봐도 집 모양을 이렇게 끝에 자리에다가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라는 흙의 주장이 성립이 되면서 흙대만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늦게 비틀어봤자 요 집을 지워낼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지금은. 자, 그렇다고 뭐 넉점을 버리는 천재적인 그런 묘수가 등장할 리도 없고 석점을 버려도 역시 요 자리에 집을 지워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가 이제 좋은 수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서 백으로 푸는 것도 많이 틀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급소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여길 둬서 자, 이렇게 넓히면은 이제는 두 점을 다시 버려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여기를 잡아가면은 백이 여기를 쏙 밀고 들어가서 이 두 점을 어떻게 잘 버리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흙이 이제 이런 트릭을 쓸 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여길 두면 되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따내가지고 괜히 여길 따내면 이렇게만 둬도 빅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귀곡사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따내가지고 이걸 따내면 자,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여길 두면 되게 재밌는 형태거든요. 따냈을 때 이렇게 붙이면 패가 되는 형태인데 자, 이거는 요 모양이 실전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 넉점이 흙이 이걸 따내면 안 되는 게 지구 끝까지 안 따내야 돼요. 바둑이 거의 종료될 때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백이 다 두고 메꿀 때 그때 최후에 따내는 것이 요령이거든요. 그때 패를 하면은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패로 결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서로 방치를 하면서 둬야 되는 그런 아주 재밌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이 이런 걸 둘 필요가 없죠. 그냥 안 두면 나중에 각계로 이렇게 따내봤자 두 집이 안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먹여쳐 준다고 해서 쫓아가면 안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다? 흙이 이 2의 1 자리를 딱 둡니다. 이러면 백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으면은 두 집이 나고 백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끊어가지고 이 석점이 잡히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흙이 살아가는 네, 지금 흙의 덫에 백이 제대로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죠.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를 이제 마가간 수가 흙을 살려줬죠. 그래서 야,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기를 붙여가는 것이 진짜 기가 막힌 맥점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를 두면은 단수를 쳐가지고 야, 이걸 끊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끊을 수가 없죠. 다충이라서. 그러면 이제 이쪽을 따내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가 옥집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끊어도 이제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흙돌이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바로 뭐죠? 바로 이런 보리 선수들 때문이에요. 이런 것만 없었더라면 똑같이 두더라도 이제는 여기를 막고 여기를 끊어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흙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보리 선수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 수가 과연 정답일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더 좋은 수가 있죠. 백이 양쪽을 모두 방어하면서 이 사활까지 공략할 수 있는 방어법. 맞습니다. 바로 여길 두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는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궁도를 줄여주면 이걸 따낸다고 해도 먹여쳐서 환격 같은 타이밍이 아직까지 한 끗 부족한 그런 흙의 모습이에요. 먼저 먹여친다고 해도 이걸 따내는 타이밍은 나오는데 되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원하던 한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은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머리를 아무리 굴려봤자 이 석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수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흙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수도 안타깝게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이 과연 뭘까요? 자, 정답은 놀랍게도 말이죠. 여기에서는 그냥 끊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야,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이걸 끊어주면 이제는 단수 쳐가지고 아까 전에 요 입구자 갈려준 수를 먼저 이렇게 결정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흙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손 빼는 거는 이게 이제 손 뺐을 때가 의외로 이제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귀의 특수성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거는 이제 흙이 안 되죠.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백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놔두면 백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흙이 이 백도를 공략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흙의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흙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늘어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입구자를 해주게 되면 흙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흙이 이 수상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의 최후의 버팀은 뭐다? 이 두 점을 독사과로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입구자 하는 수가 됩니다. 자,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이렇게 독사과를 덥석 물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말짱황이 돼버려요. 아까 초반에 봤던 그런 그림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독사과를 꿀사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게 과연 뭘까요? 이렇게 막으면 될까요? 자, 이건 안 돼요. 이제는 뚫고 들어가서 아까랑 모양이 달라요. 이 석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수 가지고는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무겁게 만들어주는 수는 바로
2의 1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는 아주 미친 묘수가 있죠. 여기 돌파하면 막아주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 두 점을 제압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옥집이 되기 때문에 흑은 반대쪽을 막아주고 백이 양보하면은 이렇게 막아서 두 집을 알뜰하게 내주면 되고 들어오면은 단수 쳐가지고 이 석점을 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백이 석점을 포기할 때 따내고 되따내고 막아서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흑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가 바로 기가 막힌데요. 아마도 처음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이 그럼 뭐 이런 거 해놔봤자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백이 이제 이걸 안 받아줄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딱 늘면은 두 집이 알뜰하게 나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악수 때문에 정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백이 입구자를 했죠. 그 다음에 묘수라고 둘 수 있는 이 수. 이래가지고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백이 멈추고 여길 쏙 밀고 들어옵니다. 두 점 잡는 거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흑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요때 백이 여길 쏙 밀고 들어가면 야, 이 악수가 한 개만 안 돼 있었더라도 여길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리 선수는 절대 never ever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 지금 아주 좁은 곳에서 두 집이 날 것 같지가 않은데 고수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수순을 갖고 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놀랍게도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 흑이 넉집을 내고 살 수 있잖아요. 백도 여기에서 지금 날 수 있는 집이 넉집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뒀을 때 집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둬야 되고 나중에 집은 결국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백이 손 뺐다는 가정하에 흑은 2개를 따내고 백은 1개를 따내기 때문에 흑은 2개 따낸 것까지 여전히 넉집, 백은 여기까지 2집, 3집, 1점을 따냈으니까 4집.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살려주나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려주나 집으로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최선의 결과로 흑대마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역시 고수는 보리 선수를 아껴야 된다. 그리고 응수타진의 묘를 이용해가지고 이 흑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묘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우아한 그런 아주 재밌는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흑돌들과 백돌들이 이제 힘겨루기를 겨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백이 이제 이쪽에 흑이 입구자를 가서 좀 건너가려고 준비를 했었던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백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한 칸을 띄워가지고 지금 흑을 완전히 막아서려고 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한 칸 띄움에 대응하는 흑의 모양이 그렇게 수월하지만 않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흑이 백에게 일깨워줄 수가 있는 거죠. 모양을 딱 봐도 한 칸이 아주 우아하고 흑돌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수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수가 실수였다는 것을 흑이 백에게 이제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들어진 그런 콤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진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면서 백돌들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상전이니만큼 역시 수를 메꿔가는 것이 일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석점을 단수를 쳐서 자, 요 돌이 이제 이어졌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딱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될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백이 4수, 흑은 2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수를 아무렇게나 메꿔도 자, 이렇게 열심히 메꾸는데 이겨갈 수가 없는 그런 수상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수가 조금 늘어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흑이 이겨갈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죠. 뒤늦게 뭔가 다른 데로 메꿔도 백은 이제 이 5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때려가면은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이겨가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백이 지금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욕심을 이렇게 부리면은 이었을 때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야, 이거는 이 수가 딱 급소 자리에 가 있죠. 여길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를 이어도 이제 이렇게 이거는 손을 빼도 흑이 잡았네요. 야, 절묘합니다.
이렇게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이 한 점을 품겠다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흑이 좀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야, 근데 이것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포기하기가 좀 쉽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백이 잡혔는데, 여기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기는 수를 늘리는 수가 있어요. 단수치고 여기가 이제 귀의 특수성이 발현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이제 이어가지고는 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흑이 지금 해야 되는 게 수를 한 템포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준비를 딱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착각이라는 거죠. 백이 이 자리를 한번 끊어주면은 흑이 완전 녹아버립니다. 이거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야, 이렇게 다시 역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이 뒤늦게 여기를 뭐 젖혀가지고 두기에는 막아도 문제인데 이것까지 늘어버리면 이거는 패가 너무 많이 늘어져가지고 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여기를 다 이기고 들어가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나마 가장 현명한 패가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진행하는 패가 그리고 이제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패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자, 그런데 백이 기사회생을 시켜서 패라는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이 이제 패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수 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역시 그냥 책략 없이 달려드는 그런 수를 메꾸는 수는 흑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치는 건 어떨까요? 자,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죠? 이걸 둬서 요 5점이 급해지면은 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둬볼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네, 이 정도로는 지금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안 되는 그런 모양이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얘에 대해서 수를 줄이는 행위는 무조건 진다. 자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건 어떨까요? 요것도 여기를 두면 이 자리를 갔을 때 단수를 이렇게 치면 여기를 쳐도 되겠네요. 이거는 흑이 역시 잡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고 이어간다는 것도 자충이 되는 거는 매한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네요. 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쪽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네, 지금 정답이 딱 보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헤딩 같은 거 어떨까요? 좀 있어 보이죠? 여기를 두면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이으면 그 타이밍에 단수. 여기를 두면 백이 이미 죽었다 이거는. 자, 손까지 빼면서 백을 제압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 차선책이라고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어줘도 별바른 수는 존재하지 않아서 흑이 아주 기분 좋게 백대마를 모두 다 사냥할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발생이 됩니다. 야, 좋은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백이 조금 다르게 두면 어떡하죠? 자, 일단 이거는 따내는 순간 흑돌이 모두 연결돼가지고 수상전을 해보지도 못해요, 백이. 자, 근데 이런 수가 좀 있어 보이죠? 자, 이걸 두고 결국은 이게 패인데 패가 되면 실패가 되기 때문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야, 절묘하네요. 이게 패입니다. 막상 단패. 나중에 치면은 요 패를 양보해도 이렇게 따내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단패가 나오게 되네요.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패를 안 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패를 안 하는 게 요런 게 좀 있어 보이네요. 단수를 치면은 여기를 쳐가지고 야, 이거는 타협인데요. 타협. 따내면 따내서 서로 만족하나요? 자, 백도 만족할 것 같은데요. 있는 건 이제 안 된다 이거죠. 단수 치면 이어가면 백이 잡히니까 이렇게 뒤늦게 타협을 하려고 하면 이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따내도 되긴 되는데 집으로 굳이 손해볼 이유가 없는 흑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네요. 수를 너무 빨리 메꾸려고 했어요. 백이.
수를 늘리면 되죠. 메꾸지 못한다면 늘려라. 자, 이렇게 한 집을 메꾸는 거는 안 되죠. 한 집은 낼 수 있는데 안쪽 수를 본인이 메꿔야 되기 때문에 안쪽 수를 내가 두고 있다면 수상전에서 잘못했을 확률이 꽤 높아요. 그렇다고 바깥쪽을 두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100도 안쪽을 두면 안 되는데 100이 지금 왕자충을 뒀죠. 그러니까 이 안쪽 수를 안 두고 가만히 뒤로 늘어놓으면은 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둬가지고는 안 되는데 바깥쪽을 메꾼다고 해서 이게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길 쳐도 되고 이렇게 늘어도 흙이 수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야, 이거는 수가 늘어나네요, 100이. 자, 그러면 이게 안쪽이었기 때문에 바깥쪽을 두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데를 치받으면은 다 지금 계획이,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단수 한 방을 칩니다. 자, 이걸 이어주면 그때 단수를 쳐요. 야, 멋있다 이거는. 이렇게 딱 걸리는 건데 100이 뒤늦게 이렇게 노려봤자 여기를 두면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뭔가 좀 준비를 할 때 이쪽 따내면 그만이니까 백돌은 잡히고 말 수밖에 없죠. 야, 이거는 뭐죠? 갑자기 100이 딱 걸려들은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지금도 100이 제일 좋은 수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안쪽을 두는 것 자체가 계속 독이 돼요, 흙은. 자, 일단 어떻게 빅이 나긴 나는데 이 빅을 안 내려고 하고 다르게 좀 메꿔보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 자리는 지금 요소거든요. 안쪽을 둬야 되는 상황은 이제 공방 간의 요소가 등장했을 때는 둬야 됩니다. 요렇게 한 번 정도. 그런데 100이 다시 안쪽을 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은 바깥쪽, 흙도 바깥쪽, 100도 바깥쪽. 자, 이게 뭘까요? 흑선빅이에요. 방금보다는 좀 낫죠? 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쪽을 먼저 둬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자, 보세요. 백선빅이었습니다. 100이 딴 데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흙이 바깥쪽을 먼저 메꿔주는 그런 정상적인 수상전을 구사했기 때문에 잡지는 못했지만 흑선빅이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정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정답을 발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바로 어딘가를 둬도 100이 수를 늘렸을 때 흙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0의 수를 줄이는, 흙의 수를 늘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흙이 자충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 돌을 건드리지 않고 100의 수를 줄여주는 아주 묘수가 바로 이 자리란 얘기입니다. 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처럼 보이는데 자, 왜 묘수가 될까요? 100이 액션을 만약에 안 하고 얘를 때리러 간다. 이게 딱 걸리기 쉬운 함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쵸? 그런데 흙이 무시를 해주고 스텝을 살짝 틀어주면 요도를 제압해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수상전이 됩니다. 수상전도 안 하고 흙이 바로 건너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흙이 여기에서 끼웠을 때 그러니까 이런 수는 그냥 웰컴이에요. 웰컴. 땡큐입니다. 땡큐. 다 받아줘도 여기를 마지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100이 뭐딘가 액션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 하나가 딱 교환되는 순간 이렇게 치면은 요 교환이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면서 우아하게 100도를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00이 만약에 반대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조심해야죠.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치면은 이제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 느는 거는 이제 흙이 잡을 수가 있어요. 한 수 빨라요. 그런데 100이 이렇게 수를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흙에게도 엄청나게 부담이 큰 패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굳이 패를 할 필요가 없는 흙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고수는 맛을 아끼잖아요. 여길 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쳐주는 맛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건 뭐다? 유가무가다. 그러면은 흙이 굳이 100의 수를 줄여주지 않더라도 100도를 모조 제압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 응수타진 하나에 지금 100의 응수가 완전히 두절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두는 게
현실적으로는 집으로는 가장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쳐가지고 아까랑은 달라요. 오히려 이제 흙이 자충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흙은 이제 여기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찝어가지고 집으로라도 약간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비슷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길 둬도 어차피 늘면은 선수가 돼가지고 이게 더 득이겠네요. 오히려 모양상으로 볼 때. 자, 그러면은 정답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백이 한 칸 뛴 수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는 그런 수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도 급소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좀 더 나을 뻔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걸 치고 나서 어딘가를 두면은 이쪽 단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흙이 액션을 줄 때, 자, 이게 이제 이쪽을 날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면은 단수 쳐서. 자, 근데 이거는 타협이 됩니다. 이어주면은 흙이 잡을 수가 있는데, 백도 단수를 쳐가지고 이제는 여길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타협하면은 서로 만족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백한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둬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를 둘 때 이제 패가 나기 때문에 이걸 두면은 이제는 단수 칠 수 있는 타협의 기회가 백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수로 살았죠. 그래서 흑도 이제 단수의 타이밍을 앞당겨야 되는데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찌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패예요. 이거는 패. 패가 나면 안 되죠. 여기를 찔러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백도 타협을 이 타이밍에 할 수 있는데 방금 전보다 백이 더 잘 됐죠. 집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였고, 사실 백이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둔다라고 하면 결국 이 자리가 급소라서 이렇게 두는 것이 생각보다 좋은 수가 된다는 겁니다. 요 수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메꾸는 거는 결국 어딘가를 때릴 때 이 5점이 타격을 받으면 백이 이겨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고 딱 쳐가지고 백이 잡힌 걸로 보이거든요, 이어서. 근데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단수 칠 때 여기를 막는 게 아니고요. 요 자리를 늘어가는 아주 기똥찬 묘수가 있어요. 따내면 단수 쳐가지고 촉촉이로 이렇게 백의 흙을 잡아낼 수가 있고, 여길 도망가면은 단수 한 방 또 선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내는 백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흙이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얘를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나오니까 백이 흙을 제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흙이 가장 좋은 수는 그래서 안 건드리고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뒀을 때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수 한 방 막아서 이게 뭐다? 단패가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도 요 지금 이 처음의 수상전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타협이 되는지, 백돌이 모조리 잡히는지, 백이 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확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역시 수상전의 오묘함은 정말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백이 잘못 둔 수를 끼움을 둬가지고 응수타진을 해서 욜리 두면은 이렇게 단수치고 백을 제압을 하고, 반대쪽으로 두면은 반대로 단수 쳐서 유가무가의 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백이 메인 타겟을 타격을 하면은 이도를 이렇게 미끄러져서 미끄럼틀 타듯이 살려가는 수를 마련하면서 흙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우아한 사활 문제이자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흑돌들과 백돌들이 좀 다소 복잡하게 어지럽게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이쪽에 있는 백돌 석점이 잡혀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흑돌 넉점, 요 돌이 이제 꼼짝달짝 못하게 잡혀져 있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돌이 진출해가지고 이 돌을 살리는 방법은 모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백돌 석점이 엄청나게 지금 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뭔가 지금 이 대마를 살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바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적을 일으켜내면서 이 흑돌 넉점을 살리고 이 백돌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환상적인 결과를 흑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기를 들어가 볼 수는 있죠. 따내면은 자 잡힐 뿐. 정말 말 그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돌을 일단 따내놓고 나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백이 좀 욕심을 부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흑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죠. 자, 백의 수일기는 이걸 밀면 여기를 잡아서 조금이라도 더 집으로 이득을 보고 이 전투를 마무리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흑은 이럴 때는 뒤를 이렇게 메꾸는 게 아니라 단수를 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가 되면서 살려주면은 역전을 거둬내면서 흑이 백도를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만약에 이쪽을 뒤로 단수 쳐도 흑이 따내면서 깨끗하게 이 전투를 다시 역전 KO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를 단수 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발상인데 역시 돌려차기 촉촉수는 아름답게 성립이 됩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백의 입장에서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뒤로 단수 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그런 진행이 돼서 역시 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돌을 잡는 것만 보면 넉점을 잡는 거이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백돌 전체를 구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백이 하는 작업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가지고는 흑의 입장에서 뭔가 좀 많이 미흡하고 좀 아쉬운 그런 결말이잖아요. 이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결말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흑이 석점을 따낸 거 가지고는 많이 좀 불충분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뭐 이어가는 것도 당연히 급소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급소자리인가 하면 여기를 메꾸는 거 이외에 어딘가 백이 응수를 했을 때 그냥 단수를 쳐도 되지만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훌륭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백은 지금 잡는 걸 제외한다면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훌륭한 지금 방어 수단이 되면서 역시나 백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수가 있는 그런 수상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은 여기서 석점을 따내는 거 외에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렇죠. 일단은 뭔가 좀 돌을 건드려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를 건드리면은 백은 자, 이렇게 잡기만 해도 요 돌을 먹여쳤을 때 이제 이걸 되따내 달라는 흑의 그런 바람이 좀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누가 이거를 따내 줄까요? 당연히 백은 넉점을 따내고 요 한 점을 헌납을 해주면 가볍게 버려주면은 백은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이 수상전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길 젖혔을 때 바로 이 단수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들어가는 거 왕자충이죠. 그리고 반대로 들어가는 것도 여기를 따내면 되따낼 수는 있는데 별로 효과는 없어 보이고 집으로는 오히려 좀 손해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흑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준비를 해야 돼요. 백은 욕심만 안 부리고 뒤로 메꾼다면 역시 백이 승리를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수상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돌을 건드리는 타겟 자체가 얘를 건드려가지고는 이 넉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를 좀 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데를 때리고 봐야지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합니다. 자, 일단은 백이 여기를 따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따내면은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쪽 본체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자, 흑이 좀 실망하기 좀 쉬운데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기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 돌을 바깥으로 이렇게 잡아 빼는 진출을 하면서 지금 대국을 속게 해주는 것이 현명한 그런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쳤을 때
따냈을 때 더 좋은 수가 있어요. 그냥 흑은 요 석점을 따내버리면 자, 이거는 백이 갑자기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지죠. 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수상전의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한 점을 따내는 게 백해무익한 그런 왕자충이라는 사실 때문인데요. 자, 맞습니다. 백은 요 두 점을 포기하는 순간 흑에게 이 수상전을 패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백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이어주는 것이 좋은 그런 수상전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열심히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왕자충이 지금 흑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충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흑의 입장이지만 오히려 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돌이 집으로 괜히 손해만 될 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가 되었죠.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돌하고 밑에 있는 두 점, 두 개를 한 번에 때려내는 그런 묘수가 필요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먹여치는 것이 의외의 급소가 됩니다. 자, 일단 이 한 점을 따내는 거는 이 두 점을 구출해주고 나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돌려차기 촉촉수가 나오게 되면서 완벽하게 흑이 승리를 거둬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흑이 여기를 먹여쳤을 때 백은 이걸 따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걸 이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역시나 이걸 뭐 따내도 따내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준비를 했을 때 백이 액션을 하나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액션을 취해주지 않고 그대로 이쪽을 돌아가게 되면 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정말 기묘한 자리에 정답이 있어요. 먹여치는 게 한 번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행군을 했을 때는 끝까지 나아가야죠. 한 번을 더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정말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다소 좀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쪽을 따냈을 때 현혹감이 들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따내는 걸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흑은 가려던 길 마저 가서 요돌까지 따내고 전체를 잡아내야만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당연하게도 이 한 점을 따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흑이 포기하지 않고 이 넉 점을 다시 되따내주면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던 그런 신비한 변화도가 생겨납니다. 자, 일단은 요 한 점을 따내면 그대로 끝났죠? 최상의 결과, 여기도 와일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을 따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여기로 딸려가면은 다 된 밥에 재가 빠지면서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봐야 돼요. 그런 현상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 이 돌을 때려놓음으로써 이 자충이 풀려났어요. 조이기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응징하면서 조이기가 풀린 거를 아빠가 초크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파운딩을 때려주면서 백돌을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변화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간결하고 좀 협소해서 도저히 수가 있어 보이진 않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키포인트는 이 자리를 평생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어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초크를 풀어내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먹여치고 두 번 먹여쳐서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 백이 이거를 계속 따내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되따내면은 이 석점을 압박을 한 다음에 백이 되따냈을 때 이미 조이기가 풀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놓고 나서 이 한 점을 이렇게 살려주면은 완벽하고 아름답게 흑이 역전 KO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묘한 그런 수상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다소 돌을 따낼 때 좀 그런 착각이 떠오르기 쉬운 그런 아주 기계묘묘한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이자 맥점 문제 그리고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장면인데 흑돌들과 백돌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딱 봐도 흑돌들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에 이제 계단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흑돌 7점이 갈 데가 없어 보이고 백이 약간 좀 포위망이 허술하긴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 뚫어내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석점도 뭐 기껏 해봐야 한 칸 뛰는 것이 이제 맥시멈인 그런 자리인데 도망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요 한 점도 제압이 거의 당해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잡혀있는 흑돌들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살려내면은 엄청난 성과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아름다운 일을 벌여내면서 흑돌들을 구출하고 백돌을 좀 잡아내면서 소기에 성과를 올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뛰어봤자 뭐 이거는 여기를 잡으러 가도 되고 그냥 아예 이런 데를 늘어버려도 설령 요도리 이렇게 좀 살아가도 좀 괴로움이 가득 담긴 그런 움직임이고 뭔가 좀 얘는 좀 핀트에 안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 좀 들죠. 그리고 이제 이 돌이 도망가는 것도 한계점이 있을 뿐더러 백이 방향선회를 해도 도망가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기필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딱 떠오르는 뭔가가 하나가 있어요. 자, 바로 이쪽을 끼워가는 겁니다. 단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그대로 쭉 돌고 딱 이렇게 백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뭐 횡재했죠, 횡재. 이 백돌이 잡혔고 귀에 있는 백도 잡혔고 다 살아갔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바둑판이 거의 뭐 승부가 어느 정도 갈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보여줄 때 여길 뒀잖아요. 이걸 두면은 여길 놓고 나면 이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는 이 끊는 게 눈에 너무 잘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최고의 선택으로 보였던 흑의 결과가 최악의 선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욕심 더 부리면 이렇게 나가도 되고 어차피 이게 뭐 도망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여기를 메꿔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 될 리가 없어요. 네, 지금은 최악의 결과로 한순간에 바뀌고 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을 두면 따내가지고 이거는 뭐 이걸 이렇게 이어줘도 이 두 점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유가무가를 시전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주면 정말 좋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을 젖혀도 쳐가지고 이거는 이제 역전 KO가 나오죠. 그런데 이 자리를 싹 집어버리면은 지금은 유가무가를 백이 정확하게 흑에게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의 결과인 척하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수읽기가 여기를 둘 때 하고 이 자리까지는 끊는 게 안 보인다는 것이 바로 수읽기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돌이 안 놓여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확실하고 깨끗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찌른다고 해도 뭐 좀 가능할 것 같진 않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걸 먼저 찔러가지고 이걸 두면은 그때 끼운 다음에 요길 두면 딱 단수. 야, 이거는 걸렸죠? 네,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있는데 요렇게 쳐가지고 또 이쪽을 단수 치고 치겠다는 그런 마인드. 자, 근데 이게 여기에서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백이 이렇게 한 점을 품었잖아요. 도망가는 게 안 되는 건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수도 아껴서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백이 따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나가버리면 또다시 흑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를 쳐주는 것이 급소자리가 돼요. 이어가면은 그대로 돌려쳐가지고 자, 이거는 흑이 다시 최고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고 백이 따내면은 되단수를 쳐서 지금은 백도를 잡는 그런 성과를 거둬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 끼우는 거, 이 콤비네이션이 아주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렇죠. 백도 여기를 늘어갈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으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택도 없죠. 자, 그럼 흑이 이번에는 급소 자리가 여기일까요? 자, 아이디어가 착착 들어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들어맞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셀피시한 그런 아주 나에게 유리한 그런 수읽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읽기를 할 때 이기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백은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 바로 여기 이어가면은 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내기를 조금 했다라는 걸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것도 안 돼. 그럼 여기를 먼저 둬야 되나? 자, 근데 지금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막아도 지금 수순을 만들어내는 게 좀 쉽지 않긴 했는데 그냥 제일 쉽게 여기를 잇기만 해도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흑돌이 전부 잡혀 있으니까.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답이 이미 지금 없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요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여기에 이제 많이 걸려들죠. 자, 이걸 두면은 쏙 한번 찌르고요. 여길 두면은 이쪽을 그냥 끊는 거는 이제 두 점이 잡히니까 지금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흑이 이거를 타고 나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기분 끝내주죠. 끊고 나서 단수 쳐가지고 콤비네이션으로 이 흑도를 기적적으로 생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과를 거뒀죠. 한 40집은 날아간 것 같죠, 지금? 자, 그런데 100이 욕심부리면 어떻게 되냐? 욕심부리면 이제는 거의 100집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잡혀버리고 말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수가 지금 은근해요. 자, 100이 이제 뒤늦게 야, 내가 잘못했어.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데 자, 100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요 마지막에 요 한 방 당하면 눈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이거를 늘 줄 알고 여기를 붙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지금 흑이 요 모붙임이 딱 나오게 되면은 100이 눈 돌아가죠. 자, 요 수로는 지금은 그냥 단수 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평소에는 입구자 가는 맥점이 가능할 때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입구자 가는 수가 등장할 때가 정말 많죠. 자, 이렇게 해도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요 정도 끝내기는 눈 감고 그냥 줘버린다는 거죠. 넘어가면 손 빼면 돼요. 손 빼면. 요 돌은 어차피 잡혀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수상전이 안에서 더 이상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될까요? 첫 수는 뻔하다는 거. 자, 첫 수가 바로 끼어가는 수였잖아요. 이래놓고 콤비네이션을 아무리 잘 짜도 안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방금. 요걸 먼저 두면 될라나요? 자, 이걸 현혹시키는 수인데 단수 한번 치면 100이 귀가 빨개지죠? 근데 안 받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자, 이렇게 지금 안 받는 거를 읽어줄 수 있는,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최선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고수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뒀을 때 어떻게 한다? 뭘 해야 된다? 아낀다. 이 단수를 둘지 아니면은 이걸 칠지 결정을 안 하는 그런 고수다운 면목을 보여주는 수가 바로 여길 찔러가는 수가 기가 막힌 수가 됩니다. 자, 이걸 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막을래 말래? 막으면 이제 뭐예요? 있는 게 아니죠? 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끊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내면 됐다내니까 야, 100이 이렇게 치는 거는 따내면은 100이 어차피 여기를 또 둬야 되거든요. 선수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실수를 눈치챘을 때는 끝내기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끊는 거는 늘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석점이 잡히니까 득이 없고 이걸 두면은 따냈을 때 이제 끝내기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치면 있고 나중에 이렇게 100이 안 두면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날카롭게 두 집이라도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쌍방간의 최선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이 야,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따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뭘 둔다? 바로 여기까지 집어가지고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수상전 하면은 단수, 연단수, 돌려차기 단수가 성립이 되면서 흑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조심해야죠. 그냥 막으면 자, 이건 한 집을 만들면은 유가무가의 그런 열차로 흑이 스스로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런 거 해봤자 여기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석점이 지금 백돌 전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받아주면 안 된다. 단수를 쳐서 백이 진출하면 요거 한번 따내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여기를 지키면은 이쪽은 살았고 여기는 유리한 전투를 해나가면 되고요. 자, 이걸 못 잡더라도 용서가 되겠죠.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자, 단수 한 방 그 다음 쏙 막아주면은 완벽한 수상전을 흑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면 흑은 꿀잠 잘 수 있고요. 백은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최선의 수는 이미 해봤는데 차선책이 뭘까요? 이렇게 늘어가지고 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안쪽 수상전은 안 된다. 그리고 이쪽을 찝는 거는 내가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네가 느슨하게 오면은 역전으로 내가 이겨낸다. 요런 뜻인데요. 자, 그리고 백이 이쪽을 메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를 안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유일한 한 수는 바로 옆구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메꾸면은 메꿔서 흑이 이겼고 백이 돌파를 하면은 막아가지고 한 점을 희생번트를 대면서 흑이 이겨갈 수가 있고요. 여기를 돌 때가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이 많이 따라갑니다. 어차피 내가 이긴 거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하나가 젖혀지는 순간 이제는 여기로 수를 메꾸면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이스 교환을 해놓은 백의 입장이라서 오히려 거꾸로 흑이 다시 뒤집기 한 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젖혀왔을 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멍멍이처럼 따라가면 안 돼요.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 단수 세 방으로 이렇게 흑이 완벽한 승리를 거둬낼 수가 있죠. 자, 흑이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잘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때도 받아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는 정도 가지고도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실수를 했을 때도 응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셨다시피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흑도 응징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쪽을 다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응징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욕심부리는 거는 꿈꿀 수 없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두는 게 있는데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도 나오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어차피 따내면 여기를 찝으면 되고 여기를 두면은 단수 쳐가지고 흑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일 좋은 게 사실 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있는 거는 여기를 밀어서 백도를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그렇다고 이쪽을 찌르는 거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백의 바람이에요. 흑이 뭔가 좀 아차 싶죠, 이거는. 여기 잡히면 안 되니까. 자, 이건 아차 싶은 그런 결과인데 근데 흑이 이거는 반대쪽을 막으면 그만이라는 사실. 자, 다시 백돌이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다?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걸 찌르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결과 중에 하나, 네, 수수는 다르지만 이렇게 귀결이 되고요. 백이 이쪽을 잡는 것이 그나마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넉점을 풍부하게 제압을 하면서 또 흑대마를 잘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끼우는 거 한 방을 봤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정복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걸 해놓고 이 응수타진 역시 고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아껴놓기를 보여주고 백도 최선의 응수를 여기에서 요 노련하게 이 두 집 한 방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게 교환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 뒀을 때 말이죠. 저 치면 잡아야 되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방에 단수가 쳐져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게 정확하게 두 집 득이 되면서 요거는 반반 권리를 갖게 됩니다. 흑이 한 점을 먹거나 백이 나중에 한 집을 잇거나 그래서 요 생 두 집이 이제 득이 되는 그런 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고수로 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집 때문에 반집을 이기거나 반집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최선의 결론이 되고요. 백도 꿀팁은 따내는 것이 손해가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교환을 해달라고 해야만 6집이 되는 거고 따내는 교환을 한번 하게 되면은 자, 나중에 이렇게 돼서 흑이 8집이 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백이 한 점을 먹었기 때문에 흑한테 7집을 내준 한 집 손해 이적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 오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고수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꿀팁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대마가 바깥쪽이 완전히 촘촘한 흙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하지만 이제 백의 모양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쉽게 달려 들어가는 이 백대마를 뭔가 좀
개구리를 쉽게 잡으려다가 그대로 물웅덩이로 점프해서 나가는 개구리를 놓치듯이 놓쳐버리기가 십상인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일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수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감이 많지 않은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쉬운 문제로 분류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일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100의 응수를 했을 때도 그 이후의 콤비네이션을 정확하게 밟아 나가야만 이 100대 말을 제압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아름답게 이 100대 말을 공격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감이 너무나도 쉬워요. 뭐냐면은 요 돌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을 살려가는 것이 일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심리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돌이 가면은 눈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어서 맛보기가 아닌가 이런 상상을 좀 하기가 쉬워요. 먹여쳐봤자 딴에서 되먹여치면 딴에서 백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 이게 바로 혼자만의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 아름다운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은 사활의 기본기를 따라가는 좋은 수가 있죠. 안쪽 지중이 아니라 바깥쪽을 먼저 두면은 백이 상상했던 그 그림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쪽이 옥집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최후의 일격을 치중으로 해주면 백대만은 꼼짝도 못하고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여기를 받은 게 실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안쪽을 뒀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를 둬준다면 정말 횡재하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는 정답을 못 보고 두더라도 여기를 가고 싶은 본능에 의해서 백돌이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운을 바라기에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어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를 뒀다고 해서 눈이 여기로 딸려가면 안 돼요. 그런 경우를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멍멍이가 주인을 따라가듯이 하수들의 경우 이렇게 고수가 어딘가를 두면은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요 수일기를 딱 찔렀을 때 막는 수일기까지 해준다면은 아무런 결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막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중 가봤자 여기를 끊으면 오히려 집으로 한층 더 이득을 보면서 무려 5집을 내고 이 백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돌을 살려주는 일감의 선택은 여기 막는 거에 의해서 안 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어쩐지 너무 좀 쉽더라니. 자, 그러면은 이 감은 얘를 좀 더 안쪽을 파고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길 둬서. 자, 이걸 뒀을 때 원래 흑의 계획은 여길 찔러서 삼궁을 만드는 것이 흑의 계획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둬도 되지만 전체를 따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죠. 자, 그래서 안쪽을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근데 이걸 백이 과연 끊을까요? 당연히 백은 이제 뒤로 한 발짝을 물러서는 그런 현명함을 갖추게 되겠죠. 이으면은 그때 막으면은 알토란이 석집 내고 백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고 여길 찌르면은 그때 따내서 다시 한번 5집을 내고 궁전을 만들면서 백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왔죠. 요 한 점을 구출하는 거 정도로는 흑이 좀 재미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당연히 이 감은 반대쪽으로 찔러가는 겁니다. 여기를 둬서 뭔가 좀 궁도가 약간 어설퍼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를 두면은 이어가지고 결국은 2집이 안 나는 그런 궁도가 되기 때문에 이 수가 조금 은근해 보이긴 하는데, 자, 그렇다고 여기를 두기에는 단수를 쳐도 안 될 백의 모습이고 손을 빼도 되겠네요, 이거는. 자, 완전 횡재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흑이 깜빡한 게 있죠. 흑은 백의 한 점을 그대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단수 쳤을 때 이게 좀 어설퍼 보이는 궁도였는데 정확한 직사궁 궁도가 나오면서 백대만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지워낼 수 있는 흑의 그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먹여쳐도 전체를 다 따내고 이렇게 받아주면은 깨끗하게 2집이 나는 그런 백의 모습이고 요수를 뒀을 때 이제 흑이 제일 하기 쉬운 착각이죠. 시중 가서 이으면 3궁으로 백을 잡겠다. 자, 근데 이제 혼자만의 착각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수읽기는 내 위주로 읽게 되는 그런 사람의 본능 때문입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 읽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술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죠? 자,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백이 여길 이으면 흑의 꿈은 물거품이 될 뿐더러 결국은 뒤로 쳐서 이렇게 두 집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여기를 먹여쳤을 때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집으로 7집이 났네요. 어마무시한 그런 집이 났죠. 이거는 뭐 초호와 궁전, 네, 궁전을 짓고 백대마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일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양쪽에 이 지금 궁도사화를 완벽하게 백이 방어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될 게는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일단 이거 해봤고 여기 해봤고 여기 해봤죠. 남아있는 거 자체가 몇 개 없어요. 지금 여기 4개. 네, 다 찍어도 지금 옵션이 7개인데 지금 이미 3개를 해봤죠. 그 중에서 또 쳐낼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먹여치는 거 따내도 될 리가 너무 만무하죠. 이거는 네, 될 리가 만무하고 이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따내기만 해도 되긴 되지만 이어도 안 되는 그런 모양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먹여쳐도 이걸 따내면 자, 이것도 좀 될 리가 만무해 보입니다. 알뜰하게 새 집이 나고 여기를 두도 끊으면은 쉽게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길 먹여쳐도 이것도 따내면은 될 리가 만무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어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다? 시중이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죠. 자, 이게 백이 이런 데를 이어주면 손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어가지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이렇게 이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어가도 성립이 됩니다. 자, 이거는 다 백이 잡혀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를 끊었을 때가 여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흑이 거뒀다라는 성과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으면은 반대를 막아가지고 백이 살아있는 거고 뭐 이렇게 먹여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찌르고 들어가도 따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오히려 이적행위가 되면서 백이 살아나고 정신 차리고 뒤로 쳐도 5집 내고 백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수읽기는 끝까지 해내는 자가 진정으로 강자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는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양쪽을 다 깨는 게 아니고요. 이쪽 집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 집에다 타격을 주는 네, 그런 묘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먹이를 하나 내어다 주는 거죠. 야, 진짜 미친 묘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쉽사리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이적수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적수가 아니라 묘수가 됩니다. 일단 이었을 때 자, 이게 뭐죠? 여기 집을 이미 지어낸 효과가 생겨요. 그렇다고 백이 안 받을 수는 없고 따내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쪽을 따내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따내면 백은 잡혀버리고 말게 되죠.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백이 따내면 지금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역시 두 집이 나 있는 백의 모습이고 반대쪽을 둬도 이렇게 따내면은 요 집은 깨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먹여쳐봤자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이제 쉽게 포기하기 싶은 아주 포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이때 찾아내야 진정한 묘수가 됩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좀 비교적 쉽게 풀리는 것이 바로 수읽기의 오묘함입니다. 그런데 돌을 이렇게 한 4개 정도 떼어내면은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해놓고 정답이 있다라는 확신을 누군가 주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맞습니다. 아직까지 먹이를 주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를 외쳐야 돼요. 이게 잘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으면은 이렇게 이으면 되고 손 빼면은 이대로 따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따내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마법이 풀렸죠. 바로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이쪽에 옥집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모두 마친 그런 흑의 모습으로 백도를 모두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그런 콤비네이션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백이 잡혔다라고 풀었다면 그거는 안타깝게도 틀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진정한 고수는 백이 두는 최선을 봐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길 뒀을 때 먹여치죠. 첫 번째로는 백이 이렇게 막아서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 이쪽을 따내면 팩감 쓰고 따내면 이건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바로 이 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패가 되는데 나중에 팩감이 좀 남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수순은 백이 이제 팩감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끊어주고요. 그 다음 먹여쳤을 때 한 번을 따내고 여기를 먹여쳤을 때 백은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데 두면 이제 이거 한 번에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도 패를 통해 가지고 이 백대마를 공략해 가는 것이 최선이 되겠고요. 백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이제 연타를 하면서 이렇게 두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흑백 간의 이제 쌍방 간의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마 이게 이제 일단은 끓기를 멈추는 게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먹여치고 나서도 멈추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연속을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하는 술기, 이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모두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마지막 과정으로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막아서 백에게도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일깨운 자가 진정으로 이 바둑판을 지휘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굉장히 좁아 보이는 곳에서 엄청난 과정들이 숨겨져 있었던 그런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소 조금 사이즈가 있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하고 절묘한 그런 재밌는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쪽에서 약간 바둑판이 좀 잘리긴 하는데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 흑돌 넉점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흑돌 넉점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뭉쳐져 있는 백돌 7점을 잡아내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7점이 수만 가지고 봤을 때는 3수밖에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돌들이 지금 양쪽에 왼팔, 오른팔을 거느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하가 굉장히 좀 흑의 입장에선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래도 맞짱 신청을 하려면 1대1로 떠야지 좀 공평한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흑이 지금 이 왼판 오른팔을 걷어내고 백돌을 잡아내면서 이 돌을 구출하고 모조리 흑의 영역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좀 일감은 어딘가 좀 돌을 메꿔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끊어가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이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사석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호재죠, 이거는. 이렇게 따냈을 때 백돌의 수가 이미 4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기지개를 펴듯이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조금 더 집을 깨는 것이 약간 더 좋은 수가 돼서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있죠. 자, 이 단수는 가급적이면 아껴 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끝내기로 봤을 때 뒤로 치는 수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백이 늘어가는 수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메꿨다라고 하면 이걸 뒀을 때 더 이상 막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는 패가 되기 때문에 이 패를 백이 굳이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다 보면은 여기 한 번 정도는 나갈 수가 있긴 하겠네요. 뭐 백이 그 전 단계에 한번 여기를 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넘겨주는 집으로 약간 손해를 보는 수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백이 잡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수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흑이 이렇게 호락호락 안 받아주죠. 여기를 둘 때 깜빡하기가 쉬운 게 바로 끊는 수예요. 끊는 순간 백돌이 모조리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탈락. 자, 그런데 백이 문제는 그 끊는 걸 발견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이랬더니 흑에 고민이 좀 생기게 되죠. 자, 그냥 이걸 잡자니 이 2점은 안전한데 자, 뭐죠? 맞아요. 지금도 똑같은 그런 과제가 실행이 됩니다.
메꿔가면 일단 백이 이겼는데 배 붙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하나를 쑥 찌르는 순간 이거는 오히려 되려 백이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아무리 먹여치고 해봤자 지금 흑은 아무런 데미지를 안 받아요. 자, 그래서 백이 도로 잡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안 잡히려면 이제 여기를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늘어가는 것인데 딱 봐도 이거 하나로 수를 늘림과 동시에 집으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늘어가면은 양쪽을 분단함과 동시에 수도 이렇게 잘 유지를 하면서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뭐 이런 데를 메꿔서 이 두 점이 잡히는 것은 백이 수가 더욱더 늘어날 걸로 보이죠. 따내는 순간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일단은 이 두 점도 도와주고 백의 수도 메꿔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밀어가는 건데, 자, 문제는 백이 그냥 메꿔준다면 이 작전은 성공이에요. 이제는 흑이 이겨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백은 여길 밀어왔을 때 흑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딱 봐도 이제는 이런 데를 메꿔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막히면 여길 뒀을 때 이 석점이 잡힌다는 것은 수상전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너무 수가 많아요. 그냥 수를 줄이러 왔다가는 아예 백을 이렇게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최악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후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는 걸 어디선가 좀 봤던 것 같거든요. 찔렀을 때 이렇게 하면 백이 수가 3개로 줄어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서 요도를 제압해주는 것이 지금 백의 수를 늘려주는 길이 됩니다. 딱 봐도 흑이 들어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5수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는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수를 메꿔가면 자, 지금 한 수가 확실하게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뭐 좀 다른 수로 이걸 뭐 수를 늘려주는 게 없을까 싶은데, 결국은 이쪽을 이렇게 따냈을 때 여기가 돌파당하기 때문에 설령 막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친절하게 다 뒤로 받아주는 진행을 하더라도 수가 지금은 빠를 수가 없는 그런 흑의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잇는 순간 얘를 도와주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안 도와주면은 최악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이제는 그렇죠. 약간의 느낌이 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끊어서 단수를 치면 이었을 때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세야죠. 왜냐면 동형이에요, 지금. 네, 방금 전에 봤던 거하고 모양은 반대로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을 뚫렸을 뿐 흑돌이 잡히는 거는 매한가지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틀어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백은 이걸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를 두면은 바로 잡히기 때문에 단수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요때 이렇게 딱 변화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내놓고 그 다음에 수를 어딘가를 메꾸는 거죠. 느슨하게 두기에는 요게 이제 이렇게 이럴 때는 교환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수를 세기가 좀 더 용이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메꾸고 다 받아줘도 여기까지 결론을 내주면 백이 빠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늘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수를 메꾸는 요령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백이 메꿨을 때 메꿔주고 연결하면은 여기를 찝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자, 이게 왜 좋은 수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될 것 같은데 백이 역시 최선의 공격법을 선택을 하면 따냈을 때 이걸 막지 않고 빠꾸했다가는 백이 역전 KO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길 막았다가는 이제 패를 내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또 있다는 거죠. 와중에 백이 선패입니다. 자, 왜 선패냐면 이걸 두면 따내가지고 선패, 여길 두면은 따내가지고 이걸 해소하는 것은 수상전을 그대로 져버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정확하게 수를 메꿔야죠. 이 자리로. 늘어갔을 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모를 듯한 그런 맥점인데, 여기를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반대쪽을 이렇게 메꿀 수도 없습니다. 이적행위의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냥 저 있죠.
하지만 요 타이밍에 정확하게 요 옆구리를 갖다 붙여주는 아름다운 맥점이 존재해서 이제 이쪽을 두면은 이때 수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에 많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똑같이 둬도 될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백이 돌파구가 생기죠. 여길 끊어서 이걸 두는 거는 이쪽을 잡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제 흙이 반대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래 놓고 나서 이걸 안 잡으면은 백이 묘하게 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완전 함정이 딱 걸린 그런 흙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걸 막기 전에 반드시 연단수를 이렇게 쳐줘야만 흙이 깔끔하게 백을 제압할 수가 있고요. 이쪽을 끊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계획이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지저분해요. 괜히 이런 막 늘어진 패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거 안 내주려면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가 또 은근하죠. 지금 이제 딱 흙이 이겨가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백이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숨겨진 눈 모양을 사용하는 수늘리기 전법인데요. 일단 여기를 하나 끊어주면 이 돌은 선수가 되겠죠. 이래 놓고 나서 일단은 여기에서 그냥 메꿔도 이걸 뒀을 때 늘어가는 수를 아까 보셨듯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흙이 이렇게 버텨가면 또 지저분하긴 하지만 패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뭐다? 여기를 늘면 된다. 하지만 이럴 때 통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수가 바로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두면은 안형을 만들면 보통은 수가 확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메꿔도 백이 이기는 그런 수상전으로 승리를 이끌 수가 있고요. 패를 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어주기만 해도 어차피 아직까지도 백이 이기는 그런 수상전이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흙은 이거를 때려잡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많이 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돌을 제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제일 쉽게 수상전을 해줘도 백이 양자충의 늪으로 흙을 안내하면서 흙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백이 더 좋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거를 선수해서 수를 확 늘렸고 집도 많아지면은 제일 좋긴 하거든요. 이 다음부터 뭐 이렇게 선수하고 그냥 이렇게 이겨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길 찌르면 흙이 이제 여길 찝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결국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판단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길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좀 복잡하고 득을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득을 보려면은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뒀다가는 오히려 되려 백돌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어가지고요. 막았을 때 세 수밖에 없죠. 자, 요때 이제 단수 한번 쳐주고 이렇게 화끈하게 잘못 두면 잡힌다는 거예요. 잘못 두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수로 이것까지 젖혀서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끝까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막으면은 이제는 천지대패를 사용하면서 이 패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 패를 걸어야 되고요. 흙이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주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메꿔가는 게 좋은 수가 돼요. 잡는 순간 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잡는 순간. 하지만 이걸 잡지 않고 그냥 메꾸면 어딘가를 둬야 되잖아요. 그냥 안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것이 이 백대마의 수를 늘리는 그런 유일한 길이 돼서 집으로도 이득을 보면서 흙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패가 싫다라고 하면은 아까 애초에 보셨듯이 여기를 딱 막는 순간 이게 수가 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급소가 아닌가?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질문이죠. 이걸 두면은 여기를 딱 꼽으려가지고 패를 어쨌든 패는 패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막상 패는 맞아요. 이게 중간에 따내면은 이제 흙이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자, 그게 바로 지금 결국은 이걸 둬서 그러니까 이거는 따내면 결국은 이 패를 다 버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꾸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양패가 되긴 하는데 제일 쉬운 결론은 그래서 지금 요 모양은 특이하게도 급소가 이렇게 두면은
백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다? 안타깝게도 이쪽을 끊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지금 이거를 끊는 양쪽이 딱 봐도 일감인데 안 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거든요. 메꾸는 거죠. 메꿔서 백에게 이제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을래 말래. 자, 이으면은 여길 둬가지고 딱 봐도 자충을 스스로 몰아넣는 그런 백의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방향 설정이 역시나 아주 중요하겠죠. 반대로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야만 지금 이걸 뒀을 때 반격을 해줘야지 이 돌들이 지금 수가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반격을 해내서 흑돌을 잡아내야만 백돌이 수가 한 건 늘어납니다. 그래야지 이겨가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막아서 얘를 압박을 해주고 여기를 낀 거 이어서 수를 늘려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내 수를 만들고 바로 여기로 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또 수상전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그쵸? 여기를 메꿔도 1, 2 막으면 할 게 없거든요.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는다고 해도 여기를 막히면 자, 이거는 어딘가를 메꿨을 때 이렇게 있기만 해도 이걸 메꾸고 이제 이쪽을 도망가는 거는 이제 이미 져 있잖아요. 4대 4니까. 그쵸? 백이 이겨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끊겠다는 거는 그냥 석점을 헌납하겠다는 거고 이게 되려면은 수를 여기를 늘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두 점이 이런 식으로 잡혀버리면 궁도 자체를 크게 내주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큰 집을 헌납하면서 백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백에게 내주게 되겠죠. 자, 이래서 지금 다 안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이때는 고수다운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고수다운 건 뭔가요? 끊을 수 있는 권리, 왼쪽을 끊을 수 있는 권리, 오른쪽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였는데 안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아껴주는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 끊는 거예요. 여기를 두면 될까요? 자, 있는 순간 5수 완성이에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 붙이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여기를 끼우면 계속해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가 이걸 두면은 수가 세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는 순간 수가 이렇게 늘어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 되죠. 자, 이쪽을 나가는 순간 단수치고 얘를 살리기가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면은 얘를 포기하겠다는 거는 백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소리하고 같은 겁니다. 아무리 잘 메꿔봤자 한 집이 나 있는 백을 수를 줄여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급소가 바로 이 자리를 와준다는 거죠. 그래 놓고 끊는 거는 나중에 결정할게. 자, 아무렇게나 한번 해봐. 이렇게 여유를 가져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막아가면 이쪽을 끊어주는 것이 악수가 되어 있죠. 자, 왜냐? 반대쪽을 끊으면 되니까 빈축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반대쪽을 막으면 역시 이쪽을 끊는 게 악수예요. 자, 그렇다고 그냥 물러나면 백이 수가 늘어나 있죠. 5수로. 이번에는 어디로 끊는다? 반대로 끊는다. 역시 빈축이 아름답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안 되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제는 키포인트가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을 두면 막는 순간 수가 늘어나니까 여기를 물러날 이유도 없어요. 지금 백이 4수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메꿔주면은 정확하게 백돌을 3수로 몰아가면서 이 백돌들을 모조리 응징을 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을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를 막음으로써 백돌 전체를 제압을 하면서 아름답게 이 수상전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엄청 쉬워 보이는데 결코 쉽지 않은 고수다운 맛을 아끼는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